자, 네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커튼 치고 영상 제목 회의 도시락집 오픈했는데 얼마 못 가 망했습니다. 정자약 근처라 창업비도 많이 들어갔을 텐데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좀 생소하네요. 많은 도시락 봤지만 회 도시락집은 좀 많이 생소합니다. 제가 뭐 회를 많이 안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회 도시락 뭐 그런 건가? 왜 초밥 같은 거 있잖아요. 왜 네모나게 돼가지고 뭐 스시 그런 건가? 그런 거겠나 본데. 근데 그것도 비싸지 않습니까? 왜 전문집 분들 보면 왜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왜 밥 먹을 때 보면 횟집 같은 데서 이제 배달 와가지고 네모나게 딱 있잖아요. 각 잡아가지고 그 안에 보면 이제 스시 있고 예, 간장에 찍어 먹잖아. 뭐 그런 건가? 근데 망했다. 어, 야심작인데 망했다. 이제 워낙에 망한 집 많다 보니까 왜 망했을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일단 맛이 없어서 망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저런 도시락을 찾는 분들이 많이 없어서 망한 것 같아. 아니 가격이 비싸다거나. 해 도시락이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비싸겠죠. 일반 도시락보다 회가 들어가니까. 그러면 일반 직장인은 잘 안 사 먹겠죠. 돈 좀 있는 사람도 먹겠죠. 우리 일반 도시락 들어봤지만 해 도시락 많이 못 들어봤잖아.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 이분이 그 회 도시락집 오픈할 때 돈을 꽤나 많이 들였습니다. 많이 들였어. 네. 그러니까 이제 지하에 장사하는데 상수도가 안 들어와가지고 뚫었대요. 공사를 했대. 네. 그럼 그거 공사 안 되면 돈 많이 들였겠죠. 물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지하로. 그럼 돈도 많이 들였을 테고, 그리고 저기 자리가 좋은 자리예요. 보시면 정작이 나죠. 정자요. 엄청 좋은 자리야. 그럼 권리금도 엄청 많이 줬겠죠. 뭐 서울이나 수도권 사신 분들은 정자액이 느 정도일지 알 겁니다. 예. 권리금이 거의 2억 정도 하네요. 이제 검색해 보니까 뭐 지역마다 틀린데 음, 권리금도 들어갔겠지. 보증금 그리고 가게 인테리어, 뭐 가게 집기나 뭐 이것저것 집기가 뭐 조리도구 했으면 와 돈 진짜 많이 들었겠죠, 여러분. 창업비 엄청 많이 들었겠지. 근데 장사를 오래 못 해보고 망했어요. 그럼 그 사람이 건지가 얼마나 될까? 보증금 말고는 건진 게 없을 것 같아.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장사 망하고 나서 이제 건물주가 당신들이 이거 상수도 좁았으니까 원상복구하고 나가라 해서 원상복구하고 나간 거야. 그럼 돈만 엄청 까먹은 거죠. 엄청나게. 와. 손해 엄청 많이 보고 나간 거죠, 이게. 여러분, 이 자영업이라는 게 절대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 절대로. 망하면요, 진짜, 남은 평생이 지옥이야, 지옥. 이 정자익이 굉장히 노른자 사건이 있거든요. 예. 여기가 이제 분당구 정자동이에요. 분당구 정자동. 분당에서 가장 핵심 지역이에요. 가장 핵심 지역. 그 신분당선에서 가장 유명한데. 가장 땅값 비싸고, 가장 돈 많은 분들 많이 살고, 가장 이제 핵심 상권. 예. 뭐 경기도나 이제 수도권 이제 서울 사시는 분들 잘 알 겁니다. 이 동네가 어떤 동네인지. 일반 상권이 아니에요. 여기 물어보니까 월세가 800이래, 800. 가게 월세가 800. 엄청 많이 팔아야겠죠. 권리금 보니까 대략 한 2억 정도 되는 것 같아. 권리금 2억에다가 보증금 5천. 월세가 800. 야, 얼마나 많이 팔아야 될까, 얼마나. 근데 많이 못 팔고, 이제 접었겠죠. 가게 오래 못 가고 접었다 하는 거 보니까. 장사 안 되니까 접었겠죠. 장사 잘 됐는데 처벌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럼 손해가 얼마나 크겠을까, 손해가. 예. 장사라는 게 여러분 있잖아요. 진짜 변수가 많거든요. 요즘 보면 맛집도 망해요. 맛집도 폐업을 합니다. 네.
뭐 정말 잘 되는 것도 있지만 이제 맛집이라 해서 무조건 다 성공하고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 그 올해부터 사람들이 좀 덜 사 먹을 겁니다. 덜 사 먹을 거예요. 요즘에 보면 뭐 상권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다 잘 되는 게 아니죠. 오히려 더 잘 망해요, 여러분. 상권 좋은 데가 더 잘 망해. 왠지 아십니까? 그런 것은 권리금도 비싸고 월세도 비싸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싸게 팔아서 매가하겠으면 비싸게 팔아서 매가 될까? 비싸게 팔아야 되죠. 근데 비싸게 파는 게 안 먹히죠, 이게. 그냥 생각해봐. 상권 좋고 월세 비싼 데서 떡볶이 뭐 오뎅 팔겠습니까? 안 팔죠. 아니 그걸 어떻게 월세 메꿉니까? 그럼 좀 비싼 거 팔아야겠지. 근데 요즘에 그런 전략이 안 먹히는 거죠. 사람들 요즘 비싸면 안 먹어요. 맛있어도 잘 안 먹어. 네. 비싸면 안 가, 이제. 비싸다 싶으면. 근데 저는 이제 상권 좋은데 비싸게 팔 수밖에 없어. 뭐 여유가 있는 사람이야 가겠지. 근데 일반 젊은 사람들은 지갑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좀 꺼리겠죠, 이게. 요즘엔 굳이 뭐 밖에 있는 거 안 사 먹어도 요즘 맛있는 게 많다 보니까 집에서 맛있는 거 요리해서 먹을 수 있고, 그리고 뭐 반전식품 같은 것도 좀 잘 나오니까 굳이 내가 뭐 사올 필요는 없죠. 자, 그래서 말인데 뭐 자영업은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특히 프랜차이즈는 절대 건드시면 안 돼요. 이제 프랜차이즈는 황금알 나는 거리가 절대 아닙니다. 사람들 오히려 더 깊이 하는 게 프랜차이즈입니다.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프랜차이즈에 무조건 충성하고 무조건 말 시켜 먹고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닐 겁니다. 왜냐? 프랜차이즈는 단점이 있어. 일단 너무 비싸. 한 번도 가격 인하를 한 적이 없어요. 비싸죠. 올해도 가격이 올라가겠죠. 작년도 비쌌는데.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비싸게 팔아도 가맹점주가 얼마 못 받는다는 거 알죠? 이것저것 떼고 나면. 사람들이 돈 안 된다는 거 알잖아. 왜냐? 워낙에 본사에서 폭리를 많이 취하다 보니까. 그 짱나는 게 뭐냐면 그런 거예요. 프랜차이즈 뭐 그런 대표가 잘못하면 피해는 가맹점주가 있습니다. 난 그게 너무 싫어,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왜 프랜차이즈 뭐 본사의 어떤 임원이나 대표 갑질해가지고 그 프랜차이즈 이미 훼손시켜가지고 진짜 피해보는 사람은 그 대표 믿고 가맹점 계약해가지고 가게 차는 그 가맹점 주지 않습니까? 맞잖아. 그분들은 죄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이제 그 프랜차이즈 음식이 인기 많고 인지도 높으니까 한 건데 그 대표가 사고 치지 누가 알았겠어?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거 보면 프랜차이즈 하니까 더 겁나죠. 내가 어떤 프랜차이즈 믿고 있는데 그 프랜차이즈 대표가 문제가 많은 사람이다. 그러면 씨, 내가 또 피해 있겠네.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그래서 앞으로 프랜차이즈는 더 건드시면 안 돼. 예. 여자분들 그 저가 카페 다지 마세요. 그 돈 얼마 안 됩니다, 이게 막상. 바쁘긴 엄청 바쁘고 몸만 아파 이게. 예. 요즘에 커피 가격도 상당히 예민합니다. 커피 가격도. 물론 커피는 술보다 더하긴 한데 그래도 지금 커피가 한 잔도 아까운 사람도 많아 이게. 예. 이 저가는 마진이 정말 낮습니다 이게. 팔리긴 한데 정말 남는 게 없어요 이게. 저가 프랜차이즈 있잖아요. 뭐 컴포즈, 메아커피, 백다방, 이디야. 요거 창업비만 3장 듭니다. 서울이면 한 3장 더 들걸? 수도권도 한 3장 들 거예요. 광역시도 한 3장 들 거야. 예. 그 쪼매난 가게인데 그게 2, 3억 해요. 이게 창업비는 저가가 절대 아니에요. 고가예요, 고가. 그거 내가 투자한 만큼 있잖아요. 본전치기 하려면 얼마 걸릴까, 이게. 그리고 앞으로 아무리 저가형 카페가 유명하다 해도 언제까지 사 먹어줄까?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프랜차이즈 그냥 다 하지 마요, 그냥.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프랜차이즈는 가맹점은 좀 사라지고 직영점으로만 운영해야 할 겁니다. 586과는 다르게
지금 2030 세대는 몇 억씩 들여서 가맹연주 할 생각이 아무도 없거든요. 자영업자는 급감하고 대신 본사 차원에서 직영점 운영에 필요한 계약직, 알바지 채용은 늘어날 것 같네요. 라고 적으셨습니다. 가맹점 사라지겠죠, 이게. 이제 프랜차이즈도 많이 휘청거릴 겁니다. 휘청거려. 네. 원래 프랜차이즈는 생명력이 짧습니다. 그러니까 프랜차이즈는 가맹점이 망해도 프랜차이즈는 망하지 않아요. 왜냐? 시스템이 그래, 시스템이. 편의점 점주가 힘들어도 편의점 본사는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프랜차이즈가 만약에 많이 차리면 돈을 버는 거잖아. 폐업한다고 해서 상관없어. 어차피 또 다른 사람 또 가맹점 모집해서 또 차리게 만들면 돼. 숫자만 늘리면 돼요. 근데 앞으로는 사람들이 프랜차이즈를 순진하게 믿고 창업하는 사람도 많이 없을 겁니다. 아마 올해부터 편의점은 많이 폐업할 거예요, 편의점은. 예. 올해부터 좀 이제 없어지는 가게들 많을 겁니다. 제가 가장 하면 안 되는 프랜차이즈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편의점이 편의점. 편의점 하지 말라고 한지 아세요? 기본 가맹점 계약이 5년입니다, 5년. 5년 동안 무조건 해야 돼, 장사 안 돼도. 근데 편의점은 또 365 연주 무휴입니다. 아래에서 빵꾸 나면요, 집에 가지도 못합니다. 네. 주말 쉬지도 못해. 뭐, 뭔일 발생하면 편의점 가야 되고. 네. 그렇게 해도 돈 얼마 안 돼요. 좀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그러니까 장사할 만한 어떤 그런 능력과 그런 자질이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 쉽게 창업을 했습니다, 이게. 너무 쉽게. 똑같은 업종으로. 우리나라가 보면 자영업자가 많은데 업종은 다양하지 않습니다. 업종은. 다 뻔할 뻔짜야, 뻔할 뻔짜. 그러니까 뭐 정말 특색 있고 뭐가 그런 진입장벽 높은 그런 창업이 아니라, 아, 돈만 주면 다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아, 그런 생각 안 합니까? 아, 저건 나도 하겠네. 다 그런 거야, 이게. 카페? 저거 나도 차릴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가다 그런 말 하잖아요. 아, 일하기 싫은데 나도 카페나 차려볼까? 그걸 왜 합니까? 쉬우니까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쉬우니까. 아, 직장 상사 꼴 보기 싫고, 아, 스트레스 받는데, 나도 나가서 편의점이나 찾아볼까? 나 편의점 잘 자신 있는데. 이런 말 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왜 그러겠어? 그냥 자영업이 쉬우니까, 창업하는 게. 근데 창업이 쉽다고 했지, 장사가 잘 되는 게 쉽다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창업이 쉬운 거지, 번창하는 것은 힘듭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특히나 지금 같은 시기에는 번창이 아니라 현상 유지도 힘들어요. 현상 유지. 예. 지금 자영업자분들 중에 한 80%는 월급쟁이보다 못 봅니다. 월급쟁이보다. 아니, 생각해봐요. 자영업이 뭐예요? 내가 월급쟁이보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내 거금이들을 투자해가지고 한 거잖아. 일도 더 많이 하거든요, 월급쟁이보다. 훨씬 더 많이 해요. 근데 버는 돈은 월급쟁이보다 작습니다. 그러니까 월급쟁이 평균 한 300에 잡으면 300도 못 버는 가게가 태반이야, 이게. 순이익으로. 일은 더 많이 하는데. 쉬는 날도 없이 가게 문 여는데, 그렇게 해도 일반 직장인 수준보다 못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 이게. 일반 직장인 주말에 쉬고, 빨간날 쉬지 않습니까? 근데 자영업자는 주말에 절대 쉬면 안 돼요. 주말이 피크이기 때문에. 평일 장사보다 주말 장사가 더 중요하거든요. 아파도 쉬면 안 돼요. 왜냐? 하루만 쉬어도 매상이 뚝 떨어지기 때문에 맘 편히 쉴 수가 없어요, 이게. 병원도 못 가. 왜냐? 장사 영업하는 시간인데, 나 혼자 장사하는데, 병원 어떻게 갑니까, 이게?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이게. 주문 들어오면, 어? 나 대신할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지금은 절대 자영업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도 창업하려고 가게 알아보는 사람 있을 거예요. 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일반 서민은 자영업 한번 망하는 것만으로 남의 인생이 지옥입니다, 지옥. 한 번 망하는 걸로. 한 번 망하는 걸로
가진 거 다 잃고 빚쟁이 되고 남은 평생 그 빚 때문에 항상 저당 잡히면서 힘들게 삽니다. 지금 더욱이 빚지면 갚기 더 힘들어요. 일할 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자영업 바에 그냥 노십시오. 그냥 놀아요, 그냥. 잘 놀면서 돈 까먹어요. 그게 더 낫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